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대장의 귀환, 반도체 집중입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82,8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달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의 귀환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4%에 달합니다. 그동안 반도체 공급 부족의 여파 등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반도체 대장주들이 다시 주목받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도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지난 1일에 발표된 5월 수출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중 반도체 수출이 24.5% 증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올해 1분기 세계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또한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겠죠. 확실하게 반도체가 가니까 지수가 가더라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니까 코스피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오늘 증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걸 종목들 누구나 하나씩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도대체 반도체는 언제 가느냐, 시장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왜 반도체는 이렇게 안 가느냐, 특히나 삼성전자 언제 가나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시원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들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볼게요. 박동기 전문가님, 자 반갑기는 한데 오늘 왜 이렇게 올랐는지부터 일단은 체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 모처럼 만에 뭐 2.4%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뭐 양이 안 차시는 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이거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닌가 좀 애간장을 태웠죠. 8만 원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8만 원 선에서 오늘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그런 지금 이제 분위기를 지금 그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아마 지금 IT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IT 대형주 쪽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IT 장비 부품 소재 업체들 이들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도 사실은 반도체가 워낙 좋다는 얘기는 저도 뭐 항상 이제 많이 했었고 네. 정권사에서도 반도체 향후 전망 그러니까 반도체의 피크아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지금은 이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관련주들 뭐 장비 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전반적으로 올해 흐름은 무난하겠구나. 아니 괜찮겠구나. 좋겠구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죠.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지금 뉴스가 지금 하나 올라온 게 반도체 장비 매출이 1분기 장비 매출이 73억 달러에 전년 대비해서 118% 증가했다. 요 뉴스가 지금 올라온 게 요게 지금 아마 삼성전자도 움직였고 코스닥의 지금 장비주들도 같이 움직인 가장 큰 이슈가 요게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분기 동안에 전반적으로 그 기업 실적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IT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뭐 화학이나 뭐 자동차나 상당히 다 좋았는데 장비 매출을 이렇게 똑 떼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118% 오른 데다가 반도체 장비 매출이 글로벌 시장 포지션이 1위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체 또 포지션으로 보면 한 30% 정도 차지하고 2위가 중국, 3위가 대만 뭐 이렇게 지금 순위까지도 이렇게 지금 그 나왔는데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오늘 결정적으로 크게 지금 반도체주들을 움직인 가장 핵심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 그 근거를 보면은 결국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는 뭐 한 7, 80%를 지금 뭐 거의 세계 시장에서 거의 독과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생산 설비를 지금 확대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국내 장비 업체들의 매출이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그 중요해요. 국내 장비 업체들이
포지션이 지금 글로벌 1위까지 지금 차지했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모처럼 만에 이게 외국인이 지금 520만 주, 기관이 지금 460만 주, 삼성전자만입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금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8만 원대에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애간장을 태우다가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오늘 이렇게 지금 121선, 61선 해서 위쪽으로 살짝 돌파 나오는 이런 지금 패턴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지수도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예, 코스닥의 IT 장비주들도 움직이고, 예, 이런 흐름들이 나온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오늘 반도체에 조금 집중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가 이만큼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또 수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반도체 쪽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또 정말로 앞으로가 좋을 것인가도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박동희 전문가님. 네. 2분기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까지 반도체 이쪽 장비들 전망은 좀 어떨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좋다. 예, 단지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렇지, 네네. 다른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렇지, 반도체 장비주나 세트 업체들의 주가가 안 움직인 것은 업황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전망이 뭐 부진하다 이런 요인이 아니라 업황 외적인 요인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요인 때문에 안 움직였지, 예, 업황 때문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업황이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황이 안 좋다 이 얘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 그러죠. 자, 미국이 지금 뭐 대통령부터 나서 가지고 반도체 질서를 다시 새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에서도 직접 그 동안에 지금 뭐 이렇게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 GM이라는 공장이 스톱이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이번에 지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실제로 미국, 유럽, 일본도 반도체 회사 LP다 이런 거 뭐 다 팔아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좀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지금 그 글로벌 주요국들이 반도체 투자를 새롭게 지금 나서려고 하고 있는, 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지금 그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적어도 올해는 반도체 사이클은 업사이드가 아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 부족 우리가 얘기를 지금 계속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이건 상식이죠. 반도체가 지금 공급 부족, 공급이 딸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그 각 국가별 패권 경쟁,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정상에 있는 메모리 쪽에서는 정상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도전을 받겠지만, 네. 장비 업체들, 국내 코스닥에 이제 다수 있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그 섹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시황의 호조는 올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반등이 잠깐의 반등일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의 전환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노자성님께서도 오늘만 반짝 상승한 건 아니겠죠라는 약간 걱정 아닌 걱정 섞인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뭐 업황이 안 좋다라기보다 그동안 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외부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일까? 그렇다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좀 돌아서면서 지수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신고가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8만 원 지지가 되었다고 이걸 확인을 해줬다라는 점. 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게 8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일부 또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런 흐름에서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8만 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아무도 투자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시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 자체가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전자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는 않을 거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못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은 방향은 결국은 8만 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조금 생각보다 지금 빨리 왔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조정은 일단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되고, 물론 다시 박스권 요 이제 8만 원하고 8만 5천 원이죠. 네. 8만 5천 원 요 박스권 흐름이 연장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또 뭐 오늘 이렇게 이제 박스권 지수가 박스권 상단까지 3,250까지 왔기 때문에 또 지금 자리가 돌파 안 되고 그러면 또 지수가 지금 3,250포인트가 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내일도 또 뭐 기관 외국인 2,300만 주 팔면은 또 뭐 부분적으로 오늘 상승분 또 2, 3%, 절반 정도는 또 반납할 가능성이 또 전혀 배제는 못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8만 원대 저점을 일단은 좀 확인을 했다라는 그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점,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움직였으니까 오늘 지수도 움직였고 전고점 돌파 시도도 오늘 지금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미국 고용 지표 지금 발표가 나왔던 게 네. 나왔던데, 이제 본장이 이제 10시 반에 열리게 되면은 미국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미국 선물은 지금 좀 이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본장이 열리고 이제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올 것이냐. 결국 미국 고용 지표 같은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저는 이번에는 전고점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쪽에 이제 저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은 하방을 볼 필요가 없다. 아예 뭐 인버스 같은 거는 지금은 아예 차트도 열어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박스권 흐름에서 지수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한 단계 레벨업된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네. 요거 이제 오늘 고용 지표 또 10일인가요? 그때 있을 이제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요런 이제 월 초에 주요 핵심적인 지표만 무난하게 좀 넘어가게 되면은 뭐 우리 시장도 조금 한 단계 레벨업된 그런 지수 흐름을 좀 보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반도체가 살아나야 지수도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반등할 때 그래도 앞으로를 믿어보고 다시 한번 좀 들어갈 때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때일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놓고 본다 그러면 네네. 지금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월 초부터 해서 요 지금 박스권 흐름이 상당 기간 지금 그러니까 뭐 한 5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아주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을 싣고 이렇게 지금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잡아갔다라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 이제 박스권을 지금 돌파가 아직은 안 됐죠. 안 됐는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싣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내가 삼성전자를 도대체 어디서 사야 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사가지고 물려봐야 다시 또 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 싣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걸 지금 다시 밑에서 그냥 기다린다. 이거는 전략이 지금 잘못된 거죠. 물리더라도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게 그게 지금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삼성전자도 전체적인 큰 패턴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승 후에 이렇게 박스권 행보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 확률적으로 어쨌든 열려 있을 확률이 70% 이상은 위쪽으로 열려 있고 아래쪽으로 빠질 확률은 30% 이하라고 보여져요.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놓고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는 설령 물리더라도 어디서 사야 되지 이러면은 지금 사야 되는 자리다.
오늘 같은 날 사야 되는 자리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를 들어갈 타이밍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확률적으로도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면서 삼성전자 지금쯤 한번 살펴보자라는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10만 전자 가능성 있을까요? 10만 전자를 지금 자리에서 이제 논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논하기는 어렵지만 네. 원래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이제 사이클, 네. 반도체 사이클로 놓고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10만 원 가면은 종합지수가 얼마를 가야 되나요? 그게 이제 문제죠. 4천을 훌쩍 넘었어야 돼요. 네. 그 정도 이제 과연 이게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기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순조롭게 좀 해결이 될 거냐. 지금은 뭐 삼성전자를 지금 10만 전자를 논하기는 조금 좀 이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 체크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로 좀 국한이 됐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흐름이 또 지수도 함께 끌어가고 또 반도체 장비주, 뭐 비메모리 반도체 함께 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믿음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소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시대 리턴즈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새로운 종목 진단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고용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고 이에 대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출발 상황은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현재 0.5% 빠졌습니다. S&P 500도 0.6% 하락으로 출발이고요. 나스닥 0.7%대 파란불,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ADP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9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5월에 민간 일자리 증가 속도가 거의 1년 만에 가장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65만 4천 명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0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건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68만 명 정도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가 및 접대가 4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폐쇄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인 만큼 최근 업계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가장 많은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교육 및 보건 서비스가 13만 9천 명, 무역, 교통 및 유틸리티가 11만 8천 명의 고용을 증가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4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8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3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이 경제 전문가들은 39만 건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는 미국 고용 시장이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MC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정말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날 AMC의 주가는 95% 급등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8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만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처음에는 20% 정도 급등했다가 13% 하락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AMC의 주식 매각 계획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는 유통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 대리점을 통해 A급 보통주 총 1,155만 주까지 수시로 매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소식 이후에 주가는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한편 최근에 밈 주식 열풍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AMC에 대해서 대부분의 월가 분석가들은 AMC의 주가가 결국에는 폭락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으로 가보죠.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부진한 가운데 S&P 500에서도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그렇게 큰 폭으로 뛰어오르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제너럴 모터스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SX 프로퍼티가 현재 2%대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드 그리고 머크앤더컴퍼니 등이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무디스 오늘 1.23%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종목 볼까요? 클로락스가 현재 1%대 상승이고요. 페리고가 0.6%, 길리어드 사이언스 오늘 0.6%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미국 뉴욕 증시의 출발 상황 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될지 좀 지켜보면서 내일장 준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바이오 요정님과 함께하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이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큰 모멘텀이 조금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내일이죠. 이 아스코라는 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관련 종목들 조금 주목을 해봐도 될까, 상승세 조금씩 기대를 해봐도 될까, 조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스코가 항암 분야의 뭐 올림픽이다, 뭐 세계 최대의 이 암 학회인 만큼 이 관련 업계들의 또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우리의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제 6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는 아스코입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아스코에 대한 부분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이번 아스코의 좀 포인트 어디에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죠. 내일부터 이제 주말을 끼고 다음 주 초까지 4일부터 8일까지 네. 이제 아스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아스코가 뭐 이번 아스코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있어왔던 지금 이제 주요 학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되죠.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면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뭐 뉴욕 어디서 뭐 만나서 이렇게 임상 결과 발표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작년에 3월 달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으니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학회가 있으면은 한 1, 2주 전부터 관련되는 종목들이 그렇죠. 들썩들썩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네. 이제 다양한 좀 이렇게 그 글로벌 그 제약사들과 좀 접촉하는 게 물론 온라인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서로 이렇게 그 면담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하고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전화나 맞아요. 이런 거 하는 거보다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만나서 해야 뭐가 그 일이 자리에서 뭐가 나와도 나올 텐데. 나오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도 보면은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뭐 한두 종목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코 학회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조금 뭐 저 역시도 워낙에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아스코 관련돼서 한두 종목 일었으면은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바로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인데 관련되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주들만 움직였지 이제 사실상 종목들이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아스코 관련 찐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냐? 네. 예. 그래서 움직일 것 같으면 이들 종목들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 늦어도 지난주부터는 좀 움직여 줬어야 하는 움직임이 거죠. 있어야 되는데 예전 네. 같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만 네네. 예전 같으면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싸요. 네네. 예. 그런데도 지금 움직임이 움직이지 없다라는 않는다. 얘기는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거에 그 학회에 크게 기대를 아쉬움. 좀 네. 아직도 안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아스코에서 우리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대형사들부터 해서 또 이제 중소형 바이오 그 벤처 기업들까지 이제 또 다양하게 지금 참여를 하죠. 하는데 제가 제일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회사 종목으로 한 세 종목 정도를 보면은 네네. 예, 자, 첫 번째는 지금 HLB입니다. 음. 자, HLB는 이번에 지금 그 이번 학회에서 34건 정도 논문을 발표를 한다 그래요. 34건이요. 그 이게 논문이라는 게 말이죠. 네. 하루 뭐가 이제 뭐 뚝딱하고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HLB가 저도 이걸 보고 이게 진짜야? 맞죠? 그러니까 34건의 논문을 발표한다고? 새 4건을 잘못 쓴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렇죠. 3에서 4건, 이거. 그게 아니고 예, 34건. 물결 이게 중간에 이걸, 근데 아니더라고. 34건이에요. 각 언론사마다 똑같이 34건으로 해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믿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임상을 이게 그 HLB라는 회사가 리보세라닙이라는 요거 파이프라인 그 후보 물질 면역 항암제 쪽이죠. 이걸 가지고 그 뭐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비소세포폐암 뭐 등등 해가지고 워낙 다양하게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아스코에서 다양한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간암 쪽이죠. 이게 지금 HLB의 리보세라닙하고 중국의 또 항서제약이라는 뭐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미약품 비슷한 제일 큰 항서제약이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HLB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에 캄렐리주맙이라는 요 그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하고 리보세라닙하고 동시에 그 병용 투여한 임상 이상 결과가 간암 쪽에서 지금 발표가 돼요. 요거에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미 이제 초록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결과는 지금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HLB 주가도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 빠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 차트를 지금 보면은 네네. 예, 차트룸을 보면은 지금 어제가 한번 이렇게 단기간에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저께.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올랐다가 바로 그냥 대밀렸죠.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아스코에서 지금 34건의 논문을 발표를 한다. 또 항서제약하고 그 병용 투여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 이거 외에도 지금 다양한 결과치를 지금 이번에 지금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종목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장, 지금 투자 심리. 시장의 문제, 계속 박스권에서 지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의 강세 쪽에 대한 마인드가 사람들이 전반적인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수 상승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가지면은 이게 그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바이오가 언제 제일 잘 가냐면은 신고가 네. 내고 지수 흐름이 막 날아갈 때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더블도 훨씬 더 다른 시간에 잘 나요. 그럼 화끈한 특성이 있는 반면에 주가가 빠질 때는 굉장히 불안해해요. 이 실체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약하고 실적이 약하기 때문에 네. 약세장에서는 약하고 강세장일 때는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HLB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HLB 같은 이런 아무리 기대감이지만 이렇게 좀 그 대형 호재급 재료에 해당이 되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거 분명히 종목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인 문제고 지수 흐름에 대한 문제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주들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도 충분히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종목을 한두 종목 정도 더 볼까요? 네. 자, HLB를 지금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제넥신인데 제넥신도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뭐죠? 백신을 지금 이제 백신 개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죠. 자, 백신 쪽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요번에 지금 아스코에 가는 것 중에서 이거 제넥신의 지금 자궁경부암 치료제 요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시장으로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키트루다하고 병용 투여를 한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초록에 의하면 결과가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도 자궁경부암 치료제 워낙 백신 개발에 지금 가려가지고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주가 흐름도 지금 마찬가지죠. 맞아요. 전혀 지금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사실상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은 자궁경부암 치료제 요번 임상 결과 이런 부분들 요거 하나 가지고도 주가를 뭐 두 자릿수까지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이번에 사실 어찌 보면은 또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벡토스팁하고 키트루다라는 게 지금 제넥신에도 나왔는데 이 키트루다라는 게 면역 항암제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라 그럴까 지금 잘 나가는 네. 이미 이제 검증이 끝난 그런 후보 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동시 투여를 해서 결과치가 더 좋아지냐 이걸 지금 보는 게 이런 임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넥신도 키트루다하고 하고 있고 매드팩토도 지금 벡토스틱 가지고 키트루다하고 병용 투여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는데 네. 매드팩토도 지금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것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지금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이 좀 안정이 되고 지금 이제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네. 어느 정도 또 매드팩토나 제넥신이나 HLB나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가 뭐 좋은 결과치를 내놓게 되면은 이미 아웃라인 다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세부적인 데이터들 내놓으면서 결과가 좋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지금 뭐 올라올 수 있는 또 언제든지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아스코가 있으면서 그래도 좀 한 줄기 빛으로 이 관련 종목들의 바이오 섹터에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반응이 지금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짚어주신 세 가지 종목 있죠. HLB, 제넥신, 매드팩토까지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또 호재거리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경우에는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이오 정말 언제쯤 우리 살아날까요? 시기적으로 저도 전문가님이 참 가장 답답하실 것 같긴 하죠. 제가 제일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하죠. 문의도 많이 오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많이 지쳤어요. 그럼요. 이렇게 올라오지 못할 종목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이오는 한번 타이밍 잡으면은 다른 종목들 석 달 열흘 동안 올렸던 걸 1, 2주면에 다 올려요. 또 그때 한번 딱 이제 마음을 한번 또 싹 달래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한 방에 다 풀어져요. 네. 예, 그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만 잘 하시면 돼요. 종목 선정 잘해서 이게 아까 뭐 단순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리고 이미 이제 빅 랠리를 하고 지는 해 이런 종목들 잡으면 안 돼요. 또 반면에 확실하게 기술력 있고 또는 기술력을 시장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안 움직인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악착같이 아까 존버 뭐 어쩌고 나왔었죠. 네네네. 예, 지금은 확실하게 물고 늘어져야 될 자리다. 계속 지금 자리에서 자꾸만 철강주로 바이오 안 가니까 이제 나는 지쳤어. 이제는 그냥 막 만사 귀찮아. 네. 집어 던지고
뭐 철강주 포스코 조금 조정받으니까 바이오 팔아서 그런 데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지금 자리에서는 좀 강력하게 어금니 꽉 깨물고 네. 바이오 종목들 좀 버티고 음.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다. 많은 사람들이 지쳤을 때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친 상황이라면은 바닥권 거의 맞다.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 좀 믿음이 가고 좀 튼튼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존버 우리 한번 조금 더 버텨보도록 하죠. 채팅창에서 바이오 요정님 힘내세요 하시면서 응원의 글들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바이오 종목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바이오 섹터 특히나 이 아스코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세계 최대 아마케이만큼 업계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큰데 아직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종목들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제 아스코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10시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스코에서 나오는 결과 이후에 또 종목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좀 주목을 해보면서 오늘 짚어주신 세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